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위 이책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을 두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살리기 33인 국민연대 기자회견이 있고, 잇따라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부 방문 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 33인은 이 나라의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퇴임하신 이 원전 1세대 어르신들이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의 33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는 각오로 국민연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는 신정부의 신고리 오르크기 건설 중단 등 불합리하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며 지속적인 원자력 개발, 추진 중인 원전의 정상적인 건설과 가동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정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올해 8월 11일 원자력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원로 및 저명인사 33위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본 연대의 공동대표로는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장인순 박사님과 전 한수원 사장을 역임하신 이중재 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고문으로는 이창근 전 원자력연구원장님, 또 이종훈 전 한전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33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이 단체는 발기인은 33인이지만 모임 회원들은 계속적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연대는 국회, 언론, 사회단체 등과 공조하여 원자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고리 오르크기 건설 중단 철회 및 탈원전 정책 반대를 위한 집회 및 성명서 발표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 산학년 단체 등과 함께 원자력 실상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원자력 살리기 운동과 관련된 1인 시위 및 인터넷 방송과 SNS를 통한 국민 소통 활동도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구체적인 33인의 이 명단은 별도로 여기에 33인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며 국가 발전에 위해 이루어놓은 원자력 기술과 원자력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결집할 때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원자력 연구 개발과 원자력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는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 대표님이신 그 장인순 박사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물질을 많이 만지고 산 사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방사선을 많이 맞고 살아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국회를 가겠다고 했더니 저희 와이프가 넥타이를 골라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있는 넥타이를 메고 가라고 저한테 이걸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궁화 꽃이 있는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귀도 많이 나빠졌고, 또 이 성명서를 읽는데도 그렇게
유창하게 읽을 수 없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성명서를 읽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석유 4주국이 왜 원자로를 도입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우리가 만일 탈원전을 하면 어느 나라가 가장 기뻐하겠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 반대 및 탈원전 반대 성명. 지난 7월 20일은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의 서름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설한 민족중흥의 햇빛 고리 1호기를 준공한 지 4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빈약한 자본과 기술력 속에서 가진 수모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리 1호기를 통하여 이 땅에 제3의 불, 원자력 에너지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 불거리 의지와 피땀 흘린 노력으로 원전 국산화에 성공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전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역사의 계를 함께 해왔으며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원자력 수출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신중하지 못한 탈원전 논란에 휩쓸려 정당한 절차를 밟아 30% 가까운 공정률로 진행 중인 신고리 오륙호기가 건설을 중단한다는 정부의 결정은 우리를 매우 실망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원전은 안전하고 지구상에서 지진에 가장 잘 대비된 시설입니다. 원전 건설 중단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는 50년 원전 건설 기술 발전을 결정지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임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일부 환경단체 탈핵 주장과 일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주 지진 등에 의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건설 중인 원전을 무리하게 중단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400개가 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포함해서 지진에 의해서 사고난 원전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쓰나미에 대비가 미흡했던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인근 지역이 오카나와 원전은 당시 초대형 쓰나미에도 정상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허구인 영화 판도라에서 보여준 황당한 지진 사고는 원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도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하고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오랜 원전 기술 제작을 통해 자원비국의 서름을 벗어나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노력해왔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북쪽은 휴전선이 가로막혀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에너지는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원전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래 연료 공급으로 3년 가까이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 비중이 10% 이내로 현재 낮은 원전은 수입 연료비 비중이 50에서 80%는 화석 연료와 비교할 때 준국산 에너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수입 에너지의 예와 의존도를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 결정되어야 이제 일부 국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신중한 고리 없이 명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친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세계 4위의 인구 밀도에 국토의 70%가 산지와 구름으로 구성된 좁은 부스를 가지고 우리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 국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다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재생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양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빠른 기후 협약 변화를 체결하여 석탄이나 가스같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이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신재생 에너지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전까지 포기한다면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또한 경제 활동 또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백년 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며 적정한 에너지 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신규 제재해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비교적 화석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강대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가 원전의 건설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전이 화석 에너지 시대에서 신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가덕의 상황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체 에너지이고, 일부 환경단체들의 주장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제 불능의 위험시설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을 때까지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쪽에 전진한 양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원자력 사직 국민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비정상적인 조치로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조정하고 1600여 개의 업체의 수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신고리 오리 건설 중단을 즉시 처리하고 조속히 정상화한다. 둘째, 탈핵을 주장하는 단체와 인사들의 비과학적이고 오해와 오류를 근거로 묻히기만 원전 행동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선동하는 언행을 중단한다. 셋째,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원전의 세계 진출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신기술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원자력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2017년 8월 30일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 공동대표 장현순 이중재. 감사합니다. 언론 여러분들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실 언론 여러분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떠십니까? 그러면 한마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의 국왕이 사실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앞으로 100년 쓸 에너지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원자력을 도입하니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에너지 국인 아랍에미리트 왜 원자력을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국왕의 대답을 우리가 한 번쯤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했고, 자기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아마도 우주선을 타고 여행할 거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손자들은 잘못하면 다시 낙타를 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100년 후를 위해서 지금 원전을 건설하는 거다. 그 최근에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 엔지니어들이 40명의 원전 연구소 와서 3년 동안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최근에 탈석유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스마트 원전의 비수를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1200 내지 1600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우라늄을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네. 그 질문 예. 저는 이종군입니다. 한국전력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을 하고 퇴임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저희는 동안에 원자력 관계에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원자력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허가되지 않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탈원전을 하려고 하느냐?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면은 뭐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 멸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은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구는 편석부인이 있어서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방사능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동해로 빠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적은 반면에 중국 것이 굉장히 그 중국 원전이 굉장히 안전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하지 않게 되면은 중국의 그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이 인간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는 더 그 안전에 대한 강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약에 원자력 사고가 걱정이라면은 중국을 걱정을 해야 되고, 중국을 걱정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앞서서 안전에 대해서 중국에 가르쳐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제일 처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근데 70년대에 와가지고 그 가스 냉각 방식이 문제가 있게 그 뒤로는 영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력 건설 안 한 것이 이제 60년이 언제냐 하면은 2030년이면 그 말하자면 원자력 수명이다 하는 60년이 끝나기 때문에 30년 전에 지금 현재의 수준의 원자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지금 소위 3세대 원전이 웨스팅하우스는 AP1000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삼마 원전은 지난 7월 30일에 이제 문 닫기로 했고, 지금 중국에도 4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중공이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원전을 상당히 발전을 시켜왔는데 EPR 1600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2007년에 핀란드에다가 수출을 했고 자기 나라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됐는데 언제 준공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자면 자유세계에서 제3세대 미국과 프랑스에서 지금 개발한 원전이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의 AP1400만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제3세대 원전으로서 처음으로 준공된 것이 지난 12월 20일 신고리 3호기가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영국의 무어 사이드에서 지금 한국 보고 와서 지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영국으로서는 지금 러시아 그 짓게나 중국 같은 짓게 정말 참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초청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약 15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영국하고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같은 것을 계속 지어 나가기 때문에 15기 정도를 지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탈원전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아용후 해결료를 처리하는 소위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소위 그 한미 원자력 협력협회에서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 국민들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 게 이 원자력 발전소를 다 하고 나면 나머지 그 세화용 해결로가 몇만 년이 가도록 이게 방사능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파이로 프로세싱을 해서 이것을 트랜스뮤테이션을 그래 핵종을 변화를 시키면은 몇만 년 갈 핵종이 몇백 년 가는 핵종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안 한다 하니까 연구비까지 지금 다 지금 축소를 하는 이런 형편이어서 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소멸시키는 그런 기술 개발조차도 지금 못하게 되고 미국하고 정말 참 10년 이상 시비를 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재처리 그 기술을 지금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타던전은 지금 정말 시의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장현순 대표님 또 이종헌 전 사장님 그 애끓는 마음으로 또 구국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한평생 동안 한국 원전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분으로서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한 맺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여기 계신 이 정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결성된 33인의 이 국민연대 어르신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필코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꼭 바로잡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저와 지금 심재철 부의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새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